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브라이튼의 경기 1대1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 아스날이 아직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승점 5점 차. 만약에 아스날이 리버풀 잡아버리면 승점 8점 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시티가 가장 불안했던 게 그바르디올과 디아스 둘 다 부상으로 센터백들이 초토화가 되면서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점들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먼저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경기는 사실 실점의 문제로 비겼다기보다는 골 결정력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서 압박하다가 혼란이 완전 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기회를 얻기도 했고, 또 셰르키가 컷백 받아가지고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기도 했는데 결국에 그런 장면들을 살리지 못했던 거, 그리고 또 베실바가 골대 맞춘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시티가 브라이튼의 고메스가 놓친 것도 그렇고 전반 초반에 한 3번 정도 찬스를 허용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1실점 정도는 그런 것까지 다 퉁치면 할 수 있다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오늘은 골 결정력이 뭔가 시티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세메뇨가 지금 히위고가 떠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기 세메뇨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 정도로 골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오늘 이제 경기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반전이 엄청 양팀이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서로 체력을 교환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브라이튼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라톤 선수팀을 데리고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뛰는 걸로 승부를 많이 봤습니다. 전방 압박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가운데서 에너지 레벨도 되게 높게 가져가면서 시티가 공을 최대한 점유하는 상황을 많이 못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작동했던 것 같고, 시티 선수들 한 명이 공 잡으면 거기는 2명이 달라붙으면서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춰놓고 빌드업하는 걸 방해했다. 그래서 시티도 되게 템포 높은 공격을 이어가야지만 골문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 이런 전략은 사실 체력이 후반에 떨어지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막 짜내가지고 후반에 결국 체력 다 털려가지고 못 뛰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글쎄요, 저는 후반전에는 브라이튼의 체력이 더 유지가 잘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체력 소모를 하다 보니까 시티도 1대1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넣어야 될 때 좀 힘에 붙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티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경기 보면서 느껴지는 건 시티의 뎁스가 좀 얇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센터백 2명이 나가리 되면서 아케가 이제 그 다음 짬 수비수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베테랑 라인 중에 한 명인데 아케가 베테랑만큼의 역할을 너무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인도 좀 못 맞추는 모습들이 많았고 빌드업 할 때도 조금씩 공을 흘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아케의 베테랑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점 장면도 사실 저는 실점하지 않아도 됐을 실점인데 좀 그렇게 됐던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실점 장면이 시티의 소유권이 아케의 아쉬운 전개로 인해서 이제 브라이튼 소유가 됐고, 브라이튼이 공을 집어넣는 장면에서 니코 곤잘레스가 약간은 안일하게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이 미토마 쪽으로 넘어갔고, 미토마 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사실 시티가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베실바가 막 급하게 뛰어가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수비수들이 달려들기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고, 또 공교롭게도 니코의 그 다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돈나룸마 입장에서는 전혀 막을 수가 없는 실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의 실점도 사실 다른 어려운 거 다 잘 막아놓고 그 장면에서 좀 실수가 섞인 게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반에 로드리가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려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로드리가 들어가고도 로드리의 장점을
많이 뽑아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리도 확실히 이전만큼의 엄청난 몸 상태는 아니기도 하고,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발롱도르 때처럼 많이 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첩성 있게 막 활동량 가져가면서 막 미친 듯이 뛰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에너지로 승부 볼 때 자꾸 이 트랜지션이 반복되고 막 중간에 통통 떨어지는 그런 탱탱볼 싸움이 반복되고 경합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드리가 공 잡고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시간 자체가 좀 적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포든의 부진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필포든이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도 결국에 결정적인 찬스에서 아쉬운 판단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경기도 사실 판단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포든 특유의 그 슈팅각을 만들어서 슈팅하는 모습들도 잘 안 나오고, 뭔가 더 완벽한 찬스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 슈팅, 과감한 슈팅 이런 장점들이 조금 무색해지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인더러스도 사실 득점은 첼시전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도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고, 베실바도 워낙 체력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제는 좀 풀타임도 힘에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리코루이스 같은 선수가 저는 뭔가 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리한 상황에서 뭐 슈팅할 수 있거나 조금 더 간결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리코루이스는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펩 감독이 리코루이스를 넣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코루이스를 쓰고 싶어서 쓴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워낙 또 마테우스 누네스가 경기 수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 피로 누적에 의한 부상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리코루이스도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홀란드도 사실 지쳤지만 교체해줄 선수도 없고, 뭐 오늘 같은 경기는 점수가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홀란드를 빼기 좀 애매했던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시티의 이런 얇은 뎁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티가 교체로 투입된 선수가 세르키, 리코루이스, 오라엘리, 로드리 빼고 나머지 선수들 불러드리면 91번, 56번, 92번, 그리고 63번 다 아카데미 레벨의 선수거든요. 그 다음 트래포드 골키퍼 하나. 이래가지고 펩 입장에서도 교체를 다양하게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르무시, 누리, 아프리카 가있지, 스톤스 도대체 언제 괜찮아지는지 모르고, 그바르디올 부상에 디아스 부상, 코바치치 부상, 오스카밥 사비뉴 이럴 데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자체는 사실 이 뎁스의 부실함?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오늘 경기 잘했던 선수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는 후사노프 얘기하고 싶어요. 후사노프가 오늘 커버링 진짜 많았고, 일단 오늘 경기 양상 자체가 양팀 다 센터백을 높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사이 공간에서 엄청 싸움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뺏은 팀이 바로 역습 가다 보니까 양쪽 센터백이 뒷공간 커버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후사노프가 확실히 이런 게임의 양상에서는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한 두세 골 막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사노프가 정말 미친 폼 보여줬고요. 뭐 반더벤 플러스 김민재 느낌?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사노프의 짝으로 나온 알레인. 이 알레인이라는 선수는 지금 시티가 임대 복귀를 시킨 센터백이에요. 2005년생이고 와포드에서 뛰다가 복귀를 시켰고요. 이 알레인이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빌드업 좋은 수비수의 느낌이 좀 났어요.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알레인이 공 줄 때는 되게 자신감 있게 주더라고요. 어리지만 뭐 자세도 크게 안 잡고 툭툭 밀어줘요. 그리고 또 패스도 되게 도전적인 패스도 많이 시도하고, 일단 백패스보다는 전진 패스의 비율이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린 선수지만 상당히 당차게 빌드업을 시도한다. 그리고 빌드업의 패스 속도나 퀄리티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라인을 올려놓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알레인이
튀어나가서 상대 센터 포워드들을 많이 눌러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리터랑 많이 매치업이 됐었는데 알레인이 나가면서 리터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커버하는 거 그거는 좀 속도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을 오늘 경기는 그나마 후사노프가 많이 커버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알레인이 뭐 조금 더 본인의 커리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오늘 알레인 때문에 비겼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네. 알레인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린 선수치고 상당히 잘해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땜빵 치고는 저는 꽤 준수한 활약을 했다. 뭐 당장 디아스, 그바르디올 왔을 때 그 두 선수를 밀어낼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압박 속에서는 그래도 자기 역할은 해줬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심슨 퍼시 그런 선수 나왔었잖아요. 심슨 퍼시보다는 저는 더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고 후사노프는 오늘 충격적일 만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경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티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죠. 리버풀을 응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이 뭐 아스날 원정 가서 아스날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경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시티는 사실 이번 경기보다 앞으로의 경기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비도 수비인데 지금 이선 자원들의 그 어떤 골 결정력 내지는 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포든이라는 선수가 리그 초중반에는 좋았다가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의 이선 선수들이 폼을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첼시 경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오늘 경기 승점 드랍한 건 너무 뼈 아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